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2배 가까이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유일한 이유는 노후 준비예요. 그 다음에 내 전 재산의 부동산이 80%다. 심각한 문제죠. 내 돈이. 내 돈이 일을 해줘야죠. 그렇죠. 야. 지금 속대법을 물어볼게요. 지금 들어가도 돼요? 제일 궁금했어요. 예. 본인의 자산 운용은 부동산과 이 주식이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저는 이제 그 한국에 집이 있어요. 네. 그 일산에 집이 있고 미국에 이제 살던 집은 있습니다. 네, 그냥 사는 집만 하나씩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펀드 매니저를 오래 했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각별한 철학이 있죠. 네,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는 노후 준비 안 된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러면 본인의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의 비율이 어때요? 잘 안 따져봤어요. 비슷해요. 반반 정도 네, 되세요? 네, 네. 아, 네. 그렇구나. 네. 미국에 있던 건 이제 그대로 갖고 있는 거고 한국에 와서 많이 투자 시작했죠. 아, 네. 그 미국에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투자의 기본은 긴 시간을 하신다. 네, 그렇죠. 주식을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는 일을 안 하니까. 네. 근데 문제는 저도 많이 했지만 아직은 이 국민적인 그런 컨센서스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직도 한 8, 90%는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제가 주식 화랑일 때 어떤 부동산 전문가와 제가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서울 집값 막 오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랬더니 그분이 나한테 묻는 거예요. 원장님, 네, 지금 주식해서 10억을 넣었는데 20억이 됐어요. 예, 그 오른 주식으로 뭐 할 거예요? 팔아서 집 사지 라는 게 솔직히 제 마음이거든요. 그랬더니 그 부동산 전문가가 하는 얘기예요. 보세요, 주식에서 오르면 팔아서 부동산 삽니다. 그러니 집값이 왜 떨어집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말 들어보니까. 근데 그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어요. 아니, 근데 내가 집이 예를 들어 지금 30평인데 집을 주식이 10억이 올랐어요. 10억 투자해서 20억이 됐어요. 팔아서 40평대 가고 싶은 건 인간의 욕망 아닌가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내가 10억 주고 했는데 20억이 됐으면 그게 30억, 40억, 50억이 될 거예요. 근데 내가 집을, 내가 10억에서 20억이 돼서 그 돈 합해갖고 40억짜리 집에 갔어요. 네. 그때부터 내 돈이 일하는 게 딱 스타트되는 거예요. 아, 그래도 나는 이제 그만 벌어도 돼. 난 넓은 집에 사는 게 너무 좋아. 떨어지죠. 넓은 집에 사는 그 어떤 그 효용성이라 그러나 그런 것도 아니, 있잖아. 그렇지만 내가 다 같은 건 아니잖아요. 내 자산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100억 있으니까 나한테 더 벌 필요 없어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네, 네. 나는 이제 젊은 세대다, 40대다. 그러면 내가 은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돈이. 내 돈이 일을 해줘야죠. 그렇죠. 근데 부동산에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일을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부동산이 일을 계속 해줬어요, 지금까지. 사실 그렇지 않아요. 길게 보면 안 그래요. 아. 요새 많이 올라니까 사람들이 막 10억 주고 산 게 30억이 되고 하니까. 아파트 평당 3억 하고 그러니까 좀 예. 난리도 아니죠. 근데 그게 버블인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존니 대표님께서 보실 때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볼 때 버블은 이쪽이 더 많다? 당연하죠. 아, 부동산은 스스로 현금을 창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팔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돈이 다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자본의 유연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 집에 있을 때도 우리 집에 이렇게 10억이 있다고 치면 그 돈을 가지고 온 집안 식구가 공장을 줘서 물건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그렇게 하는 게 부자가 될까요? 아니면 그 10억 가지고 딱 집 하나 사서 다 같이 앉아 있는 게 좋을까요? 그동안 현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아, 내가 물건도 팔고 또 그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면 우리 집에 10억이 있는데 그 10억을 온 식구가 모여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고 공장을 투자하고 그런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그 논리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아니, 논리적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그 돈이 국가의 자산이 주식시장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금융이 발달한 나라는 망한 역사가 없어요. 아, 네. 그래서 결국은 유태인이 부자가 된 이유, 금융이 발달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가 K-팝, 뭐 K-푸드 뭐 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K-금융이 돼야 된다. 한국이 금융 허브가 돼야 된다. 글쎄, 그 지금 같은 우리나라 구조에서 금융 허브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충분한 게 있는데 우리는 금융 지식만 안 배운 거예요. 이렇게 정부가 규제가 많은데 뭐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마운데, 예를 들어서 노동의 유연성이라든가,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한국이 이 강대국에 있잖아요. 중국, 일본은 내가 볼 때 굉장히 이제 앞으로 처질 일밖에, 예. 한국의 역할이 더 중요한 시대가 왔거든요. 근데 저는 금융이 반드시 발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왜 가능하냐면, 우리나라처럼 다양한 국가가 산업군이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제조업에서. 예. 그렇죠. 없어요, 한국밖에요. 예. 근데 우리는 금융 규제가 되게 많잖아요. 금융 규제는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예요. 사실 금융 규제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고쳐야 되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노동과 자본의 유연성이에요. 되게 다 딱딱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정말? 딱딱하죠. 네. 근데 자본의 유연성에 대해서는 그 중에 하나 물꼬가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가는 거. 그게 하나의 유연성이고, 또 하나는 이 교육 시스템. 우리 더 이상 국영수자라는 교육하지 말고 아이들이 창업 교육하기. 제가 원하는 게 창업 교육, 금융 교육, 이 두 가지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뛰어놀게 하고, 또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그래서 미국처럼 그런 큰 부자가 나오는, 그게 제 꿈이에요. 근데 가능하다. 자, 근데 이제 실물적인 얘기 좀 할게요. 이제 총론적으로 우리 존유 대표님들 해왔던 말씀이니까 이제 많은 교육이 되는데, 강론으로 들어가면 지금 주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지금 1년 채 안 됐는데 2,900, 3,000 언저리에서 지금 5,400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뭐 맞아요.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라갔는데 이거 조정 장세나 이런 거는 없을까요? 걱정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하죠. 네. 야, 지금 속된 말 네, 물어볼게요. 지금 들어가도 돼요? 그걸 알 문제가 여기 안 있죠. 아무도 모르죠. 네. 그래서 그거를 그 타이밍을 마켓 타이밍이라고 하거든요. 네. 소위 얘기해서 2,900일 때는 2,900이니까 못 사고, 그렇죠. 5,000 되면 또 5,000에서 못 사고, 항상 사람들은요 타이밍을 맞추려고 해요. 아니, 그 원금 보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내가 들어간 돈인데 내가 돈을 벌 때는 아니에요, 노동으로 아니에요. 벌었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야를 조금 길게 보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5,000에 들어갔는데 너무 잘못돼 갖고 4,000이 됐어요. 그러면 그게 내가 노동의 가치로 번 돈이 집어넣어 놨더니 5천이 4천 되면. 아니, 근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속이 얼마나 아니, 조금만 쓰리겠어요. 기다려보세요. 5,000에 샀는데 4,000이 됐어요. 네. 근데 내가 4,000 때도 사잖아요. 계속 할 거면. 예, 네. 3,000이 됐어요. 3,000 때도 사잖아요. 네. 그걸 이제 영어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라고 그러는데요. 뭐라고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코스트가 에버리지로 되게 된다. 내가 원가가. 근데 원가가 계속 싸졌네. 네, 그래서 그게 만약에 10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5,000이 많이 됐어요. 네. 그러면 내가 3,000에 산 것도 있고 2,000에 산 것도 있다고 가정하면은 그건 5배 번 거예요. 싸게 산 게. 네, 그러니까 5,000에 사서 막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5,000에서 떨어지지 말아라. 그런 사람하고, 네. 5,000에도 들어가고 3,000에도 들어가고 4,000에 들어가고 6,000에도 들어간 사람하고 긴 시간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너무 짧게 생각해요. 뭐 주식은 좀 더 길게 봐야 된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유일한 이유는 노후 준비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월급의 10% 무조건 주식에 투자해라. ETF 투자해라. 오케이, 그건 동의하겠어요. 네, 예. 적어도 그럼 65세 된 이제 반은퇴 상태인 저 같은 사람이, 저는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노후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목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원금 손상 없이 그냥 이자 좀 받아 쓰는 게 낫지 않냐, 이거. 그건 이제 나쁘지 않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그러면 충분히.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60세인데 내가 노후 준비가 아직도 안 돼 있다. 부족하다. 예, 그러면 해야죠. 사람마다 틀리죠. 그럴 때 외려 그러면 주식 투자 비용을 늘려야 되나요? 늘려야죠. 그 다음에 내 전 재산의 부동산이 80%다. 심각한 문제죠. 그럼 팔아야 되나요? 팔아서 유동화해야 되나요? 그렇게까지 얘기 못하지만 저 같으면 팔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진 자산이 예를 들어서 80%가 아파트에 묶여 있다. 아파트에 묶여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빚이 있다. 부채는 좀 있죠. 당연히. 예. 네. 그리고 근데 심각한 문제는 만약에 내가 30억이 재산인데 그 중에 25억이 아파트다.
그렇죠. 그죠? 그래도 부채도 좀 한 5억, 10억 뭐 있고. 5억 있겠죠. 응. 그러면 그게 만약에 하락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빚 못 갚으면 땡기죠. 그렇죠. 그 위험이 있는 거예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때 뭐 하우스푸라는 말 쓰잖아요. 네. 정확히 집 가진 거지가 그거거든요. 많죠. 예. 네. 그러니까 이 돈 관리를 잘 못한 거죠. 큰 집에 살면서 이제 어렵게 살죠. 네. 그러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녀들에도 문제예요. 네. 손자들한테도 문제고 유태인하고 정반대의 기억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부동산 안 사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그 대대손손대대로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금융교육을 하고 투자를 일찍부터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돈을 아끼는 걸 가르쳐주고 돈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돈을 쟁겨놓는 거는 가르치는데 대부분 네. 은행 이자만 받아라. 돈을 인식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대부분 서툴렀죠. 왜냐하면 IMF를 겪으면서 주식에 대해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이제 세상이 많이 달라졌고요. 한국이 옛날보다 훨씬 깨끗해졌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목돈을 부동산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한 10억 이제 손에 딱 남았어요. 오늘 들어가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10억이 어떤 돈이냐가 중요해요. 10억에 예를 들어서 내가 네. 5년 후에 내가 찾겠다. 그럼 당장 들어가죠. 아, 5년 보면 지금 들어간다. 근데 만약에 5년 동안 이 돈이 없어도 된다. 그 다음에 1년이면. 안 하죠. 아, 10년이면 두말할 것 없이 들어가야 된다. 당연하죠. 아, 그래서 그 돈의 성격이 중요하죠. 그럼 우리 주식시장이 되게 매력적이 되면 네. 일본의 여유자금이나 중국의 여유자금이 한국 시장에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들어오게 해야 되고 당연히 하죠. 아니 한국에 그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근데 중국은 지금 중국 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창업하잖아요. 네. 그 전기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중국에 얼마나 많아요. 한 200개 되는데 많이 줄었죠. 이제 많은 데도 많으니까. 예, 예. 근데 그런 나라가 중국밖에 없어요. 아, 제조업이 그렇게 되는 나라가. 다 창업하고 싶으니까. 음흠. 중국 아이들이 부자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 그렇죠. 30대. 네. 한국은 죄송하지만 의사 되고 싶어 하잖아요. 제가 그걸 보고 있으면 답답해. 저 머리 가지고 왜 의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뭔 돈을 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이고 네. 뭐 절대로 밥 안 굶고 그다음에 평균 이상의 삶을 보장하는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아무 발전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노력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가성비가 낮지. 코스트 베니핏 따지면 저도 돈님 대표님 말씀에 뭐 거의 다 그러니까 의사 되지 말고 창업가 되라. 창업하는 게 예. 훨 낫다. 예. 그리고 제가 사이 볼 때도 그랬어요. 의사는 나는 싫다 딸한테 너무 그게 저희도 다 의사예요. 저희 형제들 다. 아 그래요? 네, 형수도 의사고 매형도 의사고. 예. 대표님보다 못하죠? 아니 못하다기보다도 경제력으로 뭐 그런 거는 그렇지만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그 얘기예요. 예. 발전성 없고 재미없고 너무나 이제 고루하게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똑같이 제가 휴가를 가면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못 가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개업 처음 했을 때 1년에 360일 이렇게 일했어요. 그러니까 내 주식은 내가 놀러 다녀도 회사의 직원들이 나를 부자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좀 공부를 해야죠. 근데 그 주식이라는 게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배워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주식을 고르는 그 안목을 보면 예. 세상을 보거든요. 그렇죠. 네. 되는 회사를 고를 줄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너무 좋은 거죠. 아, 너무 좋은 게죠. 구형수가 그 아이한테 그런 그 인사이트를 주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주식을 고르고 하다 보면 아이가 똑똑해지고요. 그 다음에 창업을 하게 되죠. 그렇죠. 능력이 되면은 야, 이건 나한테 투자할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거 하다 보니까 얘는 돈 잘 버는데 나도 하나만 하면 되겠네. 그렇죠. 네.